5분 인문학. 대부분의 관계가 실패하는 10가지 가장 큰 이유.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관계를 시작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관계들이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관계에 해가 되는 특정 요소들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왜 많은 관계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지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고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부분의 관계가 실패하는 10가지 가장 큰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받아들여짐의 부족.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우리 각자는 개별적인 욕구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항상 우리 파트너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파트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 모두는 독특하며 때로는 이러한 차이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것이 결국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죠. 여러분의 파트너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독특함을 사랑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완벽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음 속에서 서로를 찾고 그 차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뢰의 부족. 신뢰는 모든 관계의 근간이지만 종종 그 중요성이 간과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은 정직하고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관된 행동을 통해 쌓아가야 합니다. 이는 비밀을 간직하거나 서로를 통제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언제나 그들의 곁에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 감정을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나누는 것,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내부에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며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관심. 관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파묻혀 사는 동안 서로에게 처음 느꼈던 그 특별함이나 중요함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끌림과 설렘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희미해질 수 있죠.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 무관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관심은 관계에서 서로를 당연시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관계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서로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하루를 묻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취미나 관심사에 참여하거나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관계를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통의 부재. 관계에서 소통의 부재는 종종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어떤 관계든 얼마나 오래됐든 상관없이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과정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데 필수적이며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갈등이 생겼을 때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건강한 방법 중 하나이죠. 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작은 오해들이 쌓여 큰 다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와 다툼은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고 결국 서로를 멀어지게 할 수 있죠. 따라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일들부터 깊은 감정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관계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돈 문제.
돈 문제도 관계에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돈은 생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관계에 긴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 재정을 함께 관리할 때 서로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편안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재정 상태에 대해 투명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호환성 문제. 성공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두 사람이 팀처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슷한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죠. 같은 꿈을 꾸고 가족을 어떻게 이룰지,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생각이 비슷한 커플이 잘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서로 너무 다르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점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호환성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7번째, 경멸. 경멸은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관계에 불신과 불안을 가져옵니다. 파트너를 자기보다 못하다고 여기거나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경멸이 생겨납니다. 만약 자신이 파트너보다 우월하다고 느낀다면 그 관계에는 이미 경멸이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꼬거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상대의 의견이나 신념을 비하하는 행동이 이에 해당돼요.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면 이런 행동에 빠지기 쉽죠. 관계는 열정뿐만 아니라 존중도 필요합니다. 8번째, 공격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은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자제력이 부족하며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보통 한 사람이 관계에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신체적이거나 언어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나 파트너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에게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9번째, 나이 차이가 가져오는 어려움. 사랑에 나이 차이는 관계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커플은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큰 나이 차이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변화기에 있을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 자신의 길을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은 자유를 추구할 수 있고 다른 쪽은 더 진지한 관계를 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거나 파트너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번째, 혼자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지 혼자가 되기 싫어서 관계를 유지하며 관계의 질보다는 관계의 존재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면 질투나 소유욕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자주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충돌이 발생했을 때 서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이는 관계 내에서 불화를 초래하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절망적일 수 있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개선에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상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양측이 모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인문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